네, 반갑습니다. 자, 3월 9일 밤 8시 52분입니다. 시장이 오늘 많이 폭락을 했죠. 많이 빠졌습니다. 제 예상이 엇나갔습니다. 좀 송구스럽고요. 제가 메모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우가 25,000을 깨면 22,500포인트까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창기에 하락을 할 때 25,000을 위협할 때는 여러분 25,000을 나중에 다시 반등을 한두 번 반등은 주겠지만 다시 25,000을 깨게 되면 그때는 22,500까지 좀 하락을 열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는 22,500까지 올 확률을 40% 내지 한 50%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25,000을 지지하고서 제가 생각했던 26,500까지 반등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26,500을 뛰어넘는 27,000은 27,200까지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22,500까지 올 확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10% 내지 15%, 많아봤자 20%밖에 안 될 듯 합니다 라고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미국 증시 선물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22,500포인트를 좀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가격 근처까지 지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일부 좀 매를 맞은 느낌도 있고요. 미국 다우가 미국 증시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는 80% 5% 빠졌으니까 아마도 미국 다우가 오늘 많이 빠질 거라고 보고 아마 어느 정도 일부는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우가 22,500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피는 대략 한 1920 정도, 1900 초반 정도까지요. 1920 정도에서 한 1925 정도까지 좀 하락을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장중에는 1900까지도 뭐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뭐 1900이라 그래 봤자 앞으로 한 50포인트 정도 남은 거고요. 오늘 85포인트 빠졌으니까 오늘보다는 좀 하락폭이 덜 할 것 같고요. 또 1920이나 25포인트까지 내려온다면 오늘 기준으로 한 3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만약에 코스피가 1900 초반이 만약에 지지가 되는 그런 저점 자리라면요. 저는 다우는 22,500을 지금 당장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지난번에 왜 자꾸 다우를 25,000을 깨면 22,500까지도 좀 하락을 열어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월봉입니다. 다우의 월봉을 보시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22,500 61선이 지지받고 있는 요 자리입니다. 61선을 다우가 만약에 깨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심각해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61선이 수급선이기 때문에 61선은 저는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어느 정도 이 월봉상 이격도 어느 정도 해소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우 22,500 장중이 터치가 22,500이고요. 종가상으로 한 23,000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지수도요. 일봉을 보시면요. 지난번 고점이 13,795거든요. 자, 여기서 파동이 하락 파동 1파 하락 파동이 여기까지 나왔죠. 이 종가가 얼마냐면 대략 12,774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100포인트 정도 된다 보면 되고요. 1,100포인트 종가상입니다. 이 가격에서 다시 1,100을 빼게 되면 이게 얼마죠? 12,774죠. 12,774 빼기 1,100 정도 해보겠습니다. 11,674인데요. 여기가 11,674인가요? 저점이 11,624죠. 거의 비슷하죠. 50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11,624에서 다시 1,100을 빼보겠습니다. 대략. 그럼 1,524입니다. 지금 1,572거든요. 그러면 독일 닥스 지수도 오늘 저점 부근이 물론 1,524니까 1,572면 불과 5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금 저점 부근이 거의 저점에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파동상으로는 좀 독일 닥스 지수도 이 자리가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오늘 저점이, 아니면 오늘 저점에서 살짝 이탈하는 정도에서요. 그리고 닥스 지수도 보면 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미처 5일선이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가 당장은 이 자리에서 급등하기는 당장 이 자리에서 급등하기는 쉽지 않은 자리이지만 닥스 지수가 그렇지만 보시죠. 닥스 지수도 보시면 좀 추세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1500포인트는 닥스 지수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제가 아까 1524라 해서 거의 1500 정도 된다 보셔야죠. 이 자리입니다. 이저 닥스 지수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던 요 자리에서도 올라갔던 그 자리까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닥스 지수도 이 자리를 한 방에 이탈해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도 이제는 좀 거의 바닥권에 왔다. 오늘 저점 자리가 거의 바닥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동의 길이도 그렇고요. 하나, 둘, 셋, 5파가 완료된 듯하고 길이도 현재 일정하게 똑같고요. 파동의 길이만 놓고 본다면 1524가 바닥이니까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미국 증시가 차라리 22,500까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게요. 22,500이라는 포인트는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저는 23,000 정도를 보고 있긴 한데요. 장중에는 좀 기분 나쁘면 22,500까지 한번 밀었다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증시를 보면 다우존스도 오늘이 하락의 거의 휘날레 구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오늘 저는 다우는 상당히 많이 빠질 거라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1920에서 1925 요 자리는 왜 제가 좀 지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마찬가지입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58을 만들고 상승을 할 때 이 출발 지점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1891이었고 대략 1900 정도 되는 자리거든. 출발 지점이요. 아까 닥스 지수 보셨죠? 유럽 증시요. 유럽 증시도 아까 그 자리에서 지금 근처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900에서 한 1925 정도, 1930 요 자리 요 구간은 저는 깨기가 힘든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서 좀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진다면 내일 아침에는 갭 하락하겠지만 그 갭 하락 이후에 장초에는 일시적으로 한번 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11,900포인트를 최저점 1,900포인트까지는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20 정도 25 정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다우가 22,500 왔을 때 코스피는 1,920, 30까지 온다 그랬으니까요.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오고만 해요. 보니까요. 참 결국에는 오고 마네 정말. 어쨌든요. 이제는 여러분 매도하셔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깐 댓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여러분께는 어제 지난번 영상에는 제가 5일선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종목별로는요. 혹시라도 좀 불안하니까 일단 5일선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요. 근데 아까 제가 오후에 2시 정도인가요? 오후에 보니까 오늘 제가 바빠서 제대로 이 주식시장을 보지도 못했는데 답도 못 드리고요. 오후에 점심 먹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5일선을 이탈했는데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셔서 제가 보니까 이미 5일선에서 한참 이탈돼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께는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해드린 기준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5일선을 이탈하면 일단 비중 조절을 하시든지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으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걸 바로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또 운이 나쁘게도 그걸 보지를 못했고요. 또 그런 질문들을 좀 여러분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대답을 해드리기도 만약에 그걸 받더라도 제가 대답해드리기가 참 난처합니다. 이미 5일선이 하락이 되고 있고 주식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난처하거든요. 그냥 기준점 정해드린 대로 그냥 5일선 깨면 비중 조절 하시든지 손절을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미 5일선에서 한참 이탈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때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미 올선을 다 끼고 이미 한참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바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자주 접하게 되는 이런 하락장을 자주 접하게 될 텐데, 그런 기준점을 이탈하게 되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냥 바로 알아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하시든지요. 제가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못할 수 있으면 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려운 질문은 조금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도 힘들거든요. 네. 이거 올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코스피는 뭐 1920 정도 봅니다. 20에서 25 정도, 아니면 뭐 1910 정도, 이 정도만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홀딩 그대로 하시고요. 이번에 만약에 바닥을 찍고 돌아서게 되면 저는 다시 한번 또 큰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금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은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좀 많으실 수 있겠지만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주식이 지금 나만 빠진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덜 외롭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면 그때는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그동안 빠질 때는 같이 빠질 때는 좋았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가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물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에는 반등을 다 주겠지만 포트를 좀 잘 짜셔서 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섹터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적어도 평균 수익률은 거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매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920 정도에서 25 정도, 아니면 1910까지 밀지는 모르겠지만 1900은 깨기 힘든 자리니까요. 1920 정도, 25 정도, 10 정도 요 구간에서 한번 저점 매수 가감하게 한번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일단 그렇게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유일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비트컴퓨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비트컴퓨터는 제가 다행히 그 비싸게 산 건 아니라서 그냥 요 한 종목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도 5일선을 오늘 이탈을 했죠. 5일선을 깨면 바로 손절. 어제 기회를 충분히 줬죠.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잘 버텨줬죠. 요럴 때 한번 잘라주면 참 좋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봉상 5파가 나오진 않았죠.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파동의 5파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3파까지는 나오는데 마지막 5파는 일봉상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빠져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종목마다 좀 강한 종목들은 시장의 반등의 에너지가 좀 약할 때는요. 좀 강한 종목들은 이런 일봉상 5파가 나오는데 약한 종목들은 미처 5파가 나오질 못하고 30분봉상, 분봉으로만 5파가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30분봉상 이미 5파가 나왔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파가 일봉상 나온 종목들은 ABL 바이오 같은 바이오 종목들은 5파가 완전히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5파가 일봉상 완전히 나왔죠. 오늘 조정받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21선까지 오면 다시 반등하면 들어오겠죠. 이런 종목들은. 그죠? 21선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18,500원, 550원 정도면 한 반등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한 종목들은 일봉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난번에 제가 상한가 친 날 이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이미 종가상으로 완료가 됐다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5파는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끝무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일봉상 5파가 완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자, 그래서 이 5파라는 게 종목마다, 종목이 센 종목들은 나올 수 있지만 세지 않은 종목들은 일봉상 5파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분봉을 가지고 잡아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뭐 그나마 버티던 바이오족까지 다 무너졌는데요.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수젠텍, 이리지시, 시젠 다 상한가를 종가상 갔지만 시간 외에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수젠텍만 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거의 바닥권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 1920포인트 전후가 저는 거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저점 많이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까 그 독일 닥스 지수 보셨죠? 오늘 저점 부근이 거의 저점으로 보이지 않던가 여러분 생각엔요? 그리고 미국 오늘 다우존스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22,500에서 23,000 정도 고구간 만약에 온다면 오늘 한 방에 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내버리게 그냥 이왕 일이 된 거. 그러면 다우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코스피는 내일 아침에 장 개발하러 시작하겠지만 저는 1920 정도 25 이후 전후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은 정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 다 같이 물려 있으니까요 가만히 들고 계시면 됩니다. 팔지 마시고요. 조금만 인내하시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조금만 더 들고 계시고요. 수익 나고 빠져나오셔야죠. 충분히 수익 내셔야죠. 마음고생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현금 들고 계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지수 부근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죠. 종목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저점을 또 봐야 되니까요. 세경 하이텍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요 고점이 얼마냐면 4만원이죠. 요 4만원에서 여기까지 하락이 들어왔죠. 1차 하락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반등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차 하락 들어왔고 반등 들어왔고 지금 3차 마지막 5파 하락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엔 파동의 길이상 이 파동의 길이를 보면 저 35,550원 32,750원 대략 한 3만원 정도나 29,000원 정도면 이 종목도 거의 저점 요 자리가 얼마죠? 29,000원. 요 정도 29,000원에서 3만원 사이죠. 요 정도 자리까지 오면 이 종목도 거의 저점이 나오지 않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10% 빠져 11% 가까이 빠졌는데 3,800원. 앞으로 한 1,000원 많이 빠져봤자 2,000원 정도니까요. 오늘만큼 빠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들도 파동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 되지 않나. 조금만 더 빠지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런 세경 하이테크도 봤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이 안 좋아서 물론 올선 오늘 깨긴 했지만요. 30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지난번에 30분 봉상 고점이 나왔죠. 자, 일반적으로 30분 보상 고점이 나오면 1파 상승 지점이 얼마입니까? 요 구간 한번 볼까요? 요 구간 종가가 얼마죠? 9,430원이고요. 자, 요 구간의 종가가 얼마죠? 9,240원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스모 신소재도요. 이게 뭐야? 스토캐스틱 갑자기 올라와 버렸네. 좀 빠져야 되겠는데 다시 좀요. 9,250원까지 오늘 저점이네요. 9,270원이. 이 종목도 외국인이 아직 물량이 많이 나온 거 아니거든요. 조금 더 들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많이 빠져봤자 9,000원은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요 지점이 지금 현재는 일봉상 9,380원이죠. 9,380원. 시가가 얼마죠? 8,950, 9,000원. 제가 보기엔 한 9,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지지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9,000원까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9,250원 정도도 오늘 저점 근처가 지지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십시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수를 보시면서 저점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